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관계로 마음이 힘들 때 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성격이 마음에 드시냐고 이렇게 누군가 탁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기 성격을 난 내 성격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들이 보통 어떤 건가 하면 뭐 소극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뭐 어둡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참 고치기도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을. 그런데 다른 타인들하고 이제 관계가 깨지거나 하면 막 스스로 이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게 내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성격을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특히 부대끼면서 내 성격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원활하지 않나? 라고 이제 마음으로 힘들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힘들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 그거죠. 근데 이제 일단 한번 부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이제 지금부터 어떤 부부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편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사는 걸 좋아해요. 골프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데서 막 이제 뭐 유명한 데서 막 주말이면 브런치 먹고 뭐 이렇게 즐기는 거죠, 주말을. 그런데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소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살면 내가 사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파트 대출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무리하게 아파트 대출금을 빼서 아파트를 샀고 그러니까 막 쥐어짜는 거예요. 외식도 안 하고 막 부모님한테도 이제 인색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남편이랑 싸우게 되고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갈 때도 뭐 명절이나 뭐 이럴 때도 이렇게 음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모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며느리가 인색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음식을 해오는 며느리가 더 좋은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 음식을 해오는 게 정성이를 더 좋아하는 시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막 공상을 왜 저렇게 떠냐?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 부모도 있고 이래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남편과 제가 지금 예를 들어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처럼 하라는 거죠. 아내는 더 나처럼 더 아껴서 빨리 아파트 대출금을 갚자는 거고 남편은 좀 즐겁게 이렇게 정말 누리면서 원하는 걸 하면서 살자.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타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하나뿐이라는 원칙을 지키게 된다면 그러니 이제 기억해야 될 걸 이제 떠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런 남편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쿨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남편을 이제 자기처럼 생각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정 경제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랑 계속 트러블 없이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안에 이런 어떤 자기 계획을 이걸 뭐 대출금을 다 상환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잡아놨으면 이걸 이제 10년으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어차피 남편을 고칠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남편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바꾸려는 어떤 강제적인 어떤 노력보다는 그 사람을 전제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전제한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주말에 이제 꼼짝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이제 남편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막 속이 터지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트도 같이 가면 좋겠고, 뭐 청소도 같이 하면 좋겠고, 막 이제 이런 어떤 잔소리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좀 쉬자 막 이렇게 하고 또 싸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면 늘 주말마다 싸우게 되겠죠. 그럼 서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때도 기억해야 될 것. 상대를 바꿀 순 없다라는 걸 이제 전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찾아서 본인이 나가는 거예요. 안 보고. 그리고 마트도 왜 같이 가자고 그렇게 강요할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청소는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가서 저 남편을 이제 바꿀 수는 없다 내 마음대로.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나의 그 주말에 이제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이제 다 주문해 놓고 나는 나가서 뭔가 정말 주말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이 사이클을 바꿔보는 이런 것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라고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뭐 좋은 관계, 비교가 이제 일상이 돼 있는 거죠. 항상 분명한 건 뭔가 하면요. 그런 이제 비교를 계속 이제 하는 나도 이제 남하고 비교를 하지만 남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타인이 하는 어떤 평가는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인 거죠. 왜 이제 이제 유튜버가 되고 작가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타인의 어떤 말, 뭐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야말로 이제 맷집이 생기죠. 모든 유튜버들이. 그런데 댓글 중에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강사님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든지, 어떤 분은, 저런 엄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칭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가끔 있어요. 부정적인 어떤 그런 댓글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막 저는 상처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참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나를 잘 모르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을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거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책도 마찬가지. 책을 이제 출판해내면 참 잘 읽혀서 좋다. 라고 이제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고 너무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독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도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의 글을 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 습관들을 계속 스스로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남의 얘기, 남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두 번째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 그러니까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남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의 어떤 그런 사이가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항상 자기를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잘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항상 나는 같은 어떤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항상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그럼 이제 계속 관계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나를 이제 직면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 뭐 부부 사이에서건 직장 동료하고에서건 갈등이 생기면 말을 하자. 말을 해서 이제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관계를 푸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내자라는 어떤 그런 수정 방안을 내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같은 어떤 문제로 자꾸 넘어지지 않나. 돈 문제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깔끔한가?
1,000원짜리 한 장도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항상 하는 편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의외로 깨지는 부분이 그런 작은 돈, 그런 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뢰도의 어떤 그 척도, 신뢰의 척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혹시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누구하고나 이제 뭐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내가 살지 않나? 그렇게 되면 얘보다는 뭐 얘가 너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회사에 가서도 김대리는 안 그러는데 박대리 당신은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과거를 탓하고 피의식에 젖어서 남의 탓하고 과거 탓하고 이러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발견해서 이거를 수정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를 발견해서 수정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잘 되려면 일단 발전해야 되는 거죠.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가 나를 직시해서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것, 수정해 나가는 것, 더 좋은 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어떤 공경에 빠지게 되거나 결국 사실 그 원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관계에 대해서 잘 안 풀린다고 하면 내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잘 이제 맞닥뜨려서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거. 그러면 내가 나의 관계를 또 나의 앞을 막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는 게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3가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일상에 여러분들한테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로 마음이 힘들 때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좋은 관계로 행복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